P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좋대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누르고 있다라는 거지. 누름. 그러면 여기에서 얘 움직임은 이 업종의 움직임과 다르잖아. 난 누름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펄어비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악재가 앞만 봐도 안 보여. 호재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호재가 주가에 반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나는 누름이라 보니까 누름이라는 이야기는 더 강력하게 튀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채널에서도 이거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없지 않아요? 자, 오늘도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왔죠. 펄어비스가 최근에 눌린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 쪽으로 돈이 훅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펄어비스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반도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팩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 차트거든요. 요 빨간 게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이 퍼런 게 펄어비스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그런 건 있네요. 반도체 쪽,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반도체 쪽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최근에 펄어비스, 게임 업종의 대표인 펄어비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군요.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역시 펄어비스의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빨려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하나만 보면은 너무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반도체 업종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뭐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러면 게임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펄어비스 여기입니다. 이게 게임 업종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펄어비스가 요 놈입니다. 요 놈 시꺼먼 거 좀 더 굵게 표시해 볼까?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느낌이 어때요? 꺾이는 느낌 나죠?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최근에 게임 업종이 꺾이고 있는 느낌이 맞구나. 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맞구나. 게임 업종에서 돈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추천주까지 같이 설명 나갈 거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돼요. 거시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방향, 이걸 보시면 되고, 이 거시시장은 보통 미국장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시시장, 미국장, 전 세계 글로벌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업종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업종이 흘러가는 게 어디로 갑니까? 종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다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그게 한국 시장 업종,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예요? 큰 바퀴, 제일 큰 바퀴. 이런 것들 뭐예요? 천천히 계속 굴러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는 계속 상승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는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제가 시장이 최근에 좀 꼬롬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꽝 치고 나가고 있죠. 이건 반도체 시간에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쨌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뭐 물론 미국장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5월 9일에 나온 뉴스죠.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또 상승할 거고, 어디 중심으로 상승할 겁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중심으로 또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펄어비스 주가는 또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너무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좀 시장에 충격을 전체적으로 준 것 같아.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거시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업종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 업종에 영향을 줄 때 여기에서 한쪽이 너무 치고 올라가면 다른 업종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 리밸런싱을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게임 업종이 빠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지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미국장을 필두로 한 최고시 이슈가 있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 증시에 따른 시황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꽤 장기로 움직이겠죠. 미국을 중심이라는 움직임보단 조금 빨리 좀 움직이고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국내 시황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국내 시장의 증시의 시황은 삼성전자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지금 포모 심리가 생겨나게 되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게 되고 신규 유입 자금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으니까 딴 거 사야지 하는 심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잡주들도 다 올라가게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 자금을 뺏겨서 얘가 내려갔다 손치더라도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이렇게 한번 퍼진다고 쫙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죠. 야, 삼성전자에서 돈 벌었으니까 나가야지, 은행에 나 저금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제 다른 거 사야지, 돈 좀 벌었으니까 다른 거 사야지, 이러면서 다른 업종으로 쭉 퍼져요. 전반적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반도체 게임 업종도 어차피 쭉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겠죠. 어쨌거나 뭐 완전히 개판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한국장 또 상승세가 나와줄 거고, 그리고 게임 업종은 좀 최근에 눌리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다 상승하는데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빠질 이유는 없잖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단기적인 하락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로봇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참, 뭐 무튼 이런 겁니다. 이 비교 차트들을 보면 여기 보면 펄어비스, NC, 넥슨게임즈, 한빛게임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카카오, 웹젠 얘네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여기서 꽝 하고 띄워주는 느낌 나오죠? 뭔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여기서 꽝 하고 띄워주는 느낌 나오죠. 이거 다 올라가죠. 펄어비스도 올라가고 그 외 다른 게임들도 같이 움직이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업종의 상승이에요. 이해가죠? 이때는 최근에 반도체가 이런 느낌을 보일 겁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업종 자체가 상승세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꽝 하고 꺾이죠. 이건 뭐예요? 업종에 상관없이 시장이 눌렸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이란 전쟁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악 우악 하고 다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얘만 안 죽죠. 얘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눌리더라도 개별 이슈가 강하면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얘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꽉 하고 꺾였죠. 다 작살날 때.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를 펄어비스가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음날에 얘네들 살아날 때 어때요?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왜? 얘는 에너지가 웅축되었기 때문이죠. 펄어비스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시장에 따라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는구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눌렸다가 더 강하게 튀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서 펄어비스가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그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됐고 300만 정 팔렸대, 400만 정 팔렸대요. 개별 이슈가 돌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업종 지수에다가 뭐 딱히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시장, 여기는 뭐예요? 전체 업종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 같이 눌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최근에는 업종 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업종이 살아나던가 개별 이슈가 살아나던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게임 업종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게임 업종 자체에서 수익이 잘 안 나요. 이번에 수익을 낸 게 그 넥슨이었나? 아무튼 펄어비스랑 어디랑 해가지고 3개 회사인가 밖에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못 냈어요. 나머지는 업종 자체가 다 작살났어요. 화장품 쪽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그래서 화장품이 이번에 그 어디지?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화장품 모시기 회사가 매출 3조 나왔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업종은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돈 잘 번다는데 뭐 굴러가지 왜 굳이 게임 업종에 들어올 필요는 없죠. 뭐 무튼 간에 그렇다라는 거. 최근에 시장은 업종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시장이 눌리더라도 개별 이슈가 강하면 요럴 때가 어때요? 기회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더 강하게 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펄어비스는 누군가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포인트로 잡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뭐냐면 500만 장이 나왔던 때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이 전반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 나오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눌렀죠. 얘 혼자 독야청청이라 그래야 돼? 혼자 떨어지죠. 얘네들 올라가잖아. 뭔가 느낌이 올라가잖아. 여기서 같은 라인을 봐봐. 여기서 느낌을 보면 얘네들 다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얘만 빠지죠. 여기에 뭐 나왔다고? 500만 장.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누름이라고 봐야 돼. 에너지 응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응축이 실적 발표 때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터졌죠. 이것도 저는 누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나왔던 데가 어디라면 NC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빵 하고 올라갔었던 여기 있죠. 여기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아이온2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랬나? 아이온2가 뭐 나온다 그랬었나? 잠깐 볼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NC 히스토리거든요. 여기 나오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1분기 실적. 4월 초중순부터 쭉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 얘기는 뭐냐면 NC는 실적의 바람을 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펄어비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를 못 탔죠. 저는 이걸 누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가 아이온2란다. 붉은 사막이 곧 출시가 됩니다라고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란 전쟁 터졌대 이러고 꽉 누르니까 다음에 어때? 회복할 때 더 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누름이라고. 이해가요?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300만 장 팔았 때부터 시작했잖아. 400만 장 팔았 때부터 떨어지겠잖아. 그럼 500만 장 팔았을 때 여기에서 뭔가 이슈가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안 올라와. 난 이걸 누름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실적이 12일에 나오거든. 화요일에. 근데 화요일에 실적이 나오면 N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좋대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누르고 있다라는 거지. 누름. 그러면 여기에서 얘 움직임은 이 업종의 움직임과 다르잖아. 난 누름이라고 본다는 거지. 최근 여기서는 업종의 움직임과 같지만. 그래서 나는 펄어비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악재가 앞만 봐도 안 보여. 호재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호재가 주가에 반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나는 누름이라 보니까 누름이라는 이야기는 더 강력하게 튀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채널에서도 이거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없지 않아요? 이게 업종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비교 차트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죠. 야 이거 추천주 로봇 찍을 시간이 안 나오겠는데? 뭐 다음 시간에 찍어야겠다. 뭐 어차피 우리가 업종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봇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로봇 업종이거든요. 로봇 업종의 그래프들을 보면 이걸 보고도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뽑을까 그것도 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업종에 엄청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 다 빠지잖아. 얘네들 다 빠지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개별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개별 이슈가 있었구나. 그러면 대장주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녀석이 첫 번째 후보로 올라올 수 있겠죠. 이 녀석 누굽니까? 이 녀석이 유진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2차 상승세가 나올 때 또 강세를 보일 만한 녀석으로 대장주로 뽑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후보 유진 로봇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그 추천주 드렸죠. 공개 추천주 5월 8일 종가로 잡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PTS 종가로 잡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그 공개 추천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업종이 뛰는 느낌이 나죠. 이 업종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나죠. 요 마지막에 최근에 업종에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꽝 치는 느낌이 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맨날? 반도체, 2차전지, 원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로봇에 지금 전체적으로 돈 들어오는 느낌이 나잖아. 이때 잡는 거야, 이때. 느낌 알겠죠? 업종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라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뽑을 거. 얘가 첫 번째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유진 로봇. 그리고 두 번째 로봇으로 볼 수 있는 게 얘를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린 PTS예요. 빨간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튀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 튈 때 같이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면 얘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그 대장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뺏긴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대장의 지위를 유지 못하고 뺏겼으니까 다음에도 계속 비실비실 할까? 아니지. 다음에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좀 날짜를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움직임을 보도록 하죠.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거 보이죠? 얘가 강하게 올라온 거 보이죠? 물론 여기 주황색 얘가 더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 빨간색 얘가 특별하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로보티즈도 최근에 좀 강하기는 했어. 어쨌거나 다시 한번 길게 또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녀석 우린 PTS를 여러분께 지금 공개 추천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또 뭐가 있어? 또 세 번째 후보로 볼만한 게 퍼랭이 볼 수 있거든. 퍼랭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큰 종목이죠.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 추세가 아름답게 붙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로봇주를 잡으려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대형주 잡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로봇 시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펄어비스를 살짝 이렇게 미끼로 던지고 이제 우린 PTS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업종에 대한 설명을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썼어.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그런가? 뭐 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중요하잖아. 그냥 뭐 사면 돼요 이거죠. 우린 PTS 사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업종, 시장의 업종을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을 움직이는 거시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황의 움직임, 거기에 따른 종목의 움직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틀 자체가 없으니까 그저 이 뉴스 하나, 펄어비스 뉴스 하나, 프로비스의 판매량 몇 개 하나, 그런 거에 꼬투리 잡고 막 움직인단 말이야. 잔파도야. 그게. 그런 얘기 있잖아, 주식시장에. 큰 파도에서 놀아라. 잔파도에서 놀다가 큰 파도에 간다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파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나 여기서 샀다 팔았다 아니면 떨어지면 추가 물 타겠다가 여기서 다시 살려내고 또 물 타겠다가 살려내고 뭐 내가 결국은 몇 퍼센트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파도 이런 거 타야 되는 말이야. 그래야지 굵직하게 먹어요. 아니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굵빵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큰 파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돈의 흐름이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흐름, 우리나라 증시 흐름, 업황 흐름, 종목 흐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우리는 타야 될 건 뭐야? 이걸 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야?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원전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다 흐름이 뭐야? 이 첫 번째 흐름입니다. 가장 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보고 있는 펄어비스의 움직임은 뭐예요?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업황 흐름과 여기 종목 흐름. 여기 단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흐름은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흐름은 여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거기에 차트를 대입하고 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뭐 이런 걸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께 교육을 못 해드려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뿐이겠죠. 이해가요?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PTS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셨거나 매수할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근데 뭐 들어올 사람들은 얼추 들어온 것 같기는 해. 무튼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